대성산업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왜 대성산업을 제가 분석하게 됐냐면 사실 오늘 뉴스에 엉터리 이념의 K원전 무너졌다. 에너지 원로의 탄식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. 대성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 가격 5배 폭등에 따라서 국내 최초 제조 설비를 완공해가지고 뭐 좀 주가가 좀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개가 있었는데요. 실제 뭐 현재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분이 어디서 했냐 그러면은 그 대성 해강 미생물 포럼이라는 거를 대성그룹이 매년 조선호텔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5회째랍니다.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신재생 기대 투자 지나쳐 원전 석유가스에 투자해야 제2원전 르네상스 열어야 원전 생태계 신속 재건해야 양자 물리 생물학 식량 에너지 해법 모색을 하는 뭐 이런 그 소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. 뭐 대성그룹은 뭐 연탄 재벌로 그렇게 불렸다고 그러네요. 김수근 씨라는 분이 그 창업주였고, 호가 해강이라고 그래서, 이 포럼은 생명이란 무엇인가, 뭐 해가지고 양자, 생명의 근원을 넘어 미래산업을 개척하다는 주제로 열렸다는 겁니다. 양자역학, 참, 양자 물리학 참 어려운 건데요. 저도 양자 물리학 박사이신 골드랩 박사한테 제약이론 경영을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번역을 통해 가지고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도 한 거의 20년 전에 심취를 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양자 물리학 이론을 생물학에 결합한 거다. 양자 생물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그 내용인지 참 새로운 그런 어떤 또 과학이 돌아가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.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문재인 정권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더 존경했을 텐데. 이 김영훈 대선그룹 회장님을 말이죠. 꼭 문재인 정권 끝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는 나도 하지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언론에는 안 비쳤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대선그룹 김영훈 회장께서 원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대성산업 그중에서 뭐 많이 있는데 전통적인 대성산업을 한번 분석을 해 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스루프 손익 내용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을 더 올리지 못했다. 여기서 이제 원재료 가격은 이제 상품으로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석유가스 부문은 GS 칼텍스의 최대 일반 대리점이다. 이렇게 본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성산업이 보일러 이거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보일러 하면은 우리나라는 귀뚜라미하고 그다음에 경동 보일러 제가 최근에 저는 뭐 어느 거 선택할까 하다가 결국 경동 보일러 연탄 보일러로 시작을 했었죠.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연료를 우리들이 한국에서 LNG 가스, LPG 가스 이런 것들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대성산업도 변신을 한 거겠죠. 이 석유가스 부분으로요. 매출이 4,200억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보다 9.7%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.3%가 증가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더 뛰었다 판매 가격보다 그렇게 이제 쉽게 스루프트에게는 우선은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액상 스루풋은 4.6%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률은 0.5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. 이 금액은 증가했는지 모르지만
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2.5% 증가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TOE 생산성은 1.09로서 0.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그 33억 7,1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천만 원 적은 수치입니다. 이렇게 그 갭이 작은 것은 결국 상품이 많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은 좀 적다. 이것을 시사합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 상품이 주종이죠. 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제품 얼마 증가 안 했고 제공품도 근데 그 이제 금액상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증가한 거네요. 제공품이.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이 2차 대문에 꼭 항상 요즘에 이제 표현한 겁니다만 이 재고 관할 책임이 이 소재가 분명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. 라고도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내용을 보면은 회사가 표시한 방법은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. 상품 판매를 따로 떼냈죠. 왜냐면 상품이 주종이니까 GS 칼텍스. 원재료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은 뭐 크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.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요게 이제 그 마이너스로 이 338이면은 재고가 3억 3,800만 원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.3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은 2.5%밖에는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율은 1%뿐이 되지를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의 가공비가 그 배부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스루프 회계하고의 차이는 적다. 그러니까 상품 유통업인 경우에는 뭐 이런 이 가공비가 안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스루프 회계 영업이익하고는 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PQ 총지주 비용에 그 12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좀 추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9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0.4%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인건비 비율은 내려갔고요. 그 다음에 상반기 평균 임금이 2,36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연간 한 5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임금 수준은 과거 연탄공장 그때를 계속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 대성그룹 쪽에서 뭐 다른 거 뭐 저기 무슨 아까 뭐 생물학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자회사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연봉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 대성산업의 연봉이 일반 그 소기업보다 못한 수준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대성산업이 주가가 오르고 회사가 뭐 별로 그 뉴스에도 별로 회자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이 좋은 주가도 오르고 좋은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월급을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는 돈도 또 많이 벌어야 되겠죠. 네, 물론. 그래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 보자 그러면은 이 12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상품의 증감액을 빼면은 요게 딱 일치해야 되는데 1억 3,900만 원, 또 작년에는 2,6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. 이런 소소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찾질 못했습니다.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. 요 8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폐기 손실이 되겠습니다. 800만 원.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는 또 3,900만 원 여기 또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 매각 예정 자산이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. 이 매각 예정 그 자산 중에 재고 자산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
대성 산업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요, 재고 회전율은 17.2회전으로 1.14회전 상승했습니다. 좋은 현상입니다.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스루풋율이 떨어졌죠. 그래서 이렇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. 그러면은 보통 원재료 가격이 상승 아니 인하가 됐을 거다.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. 또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을 그만큼 못 올렸다라고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임팩트 미래 가치는 12% 상승했고요. 주가 상승 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매출 재건 수금 속도 좀 빨라졌고 잘하는 거죠. 바람직한 결과입니다.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. 이것도 바람직한 결과인데 거꾸로 이게 대리점이기 때문에 GS 칼텍스에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될 상황이다. 그러니까 공급자가 갑이니까 이런 이 석유나 가스 이런 쪽에서는요. 그래서 요거 지급 속도 지수는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말 매출액을 보면은 재고가 8%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한 8,400억 정도 하지 않겠냐. 딱 그 2배 정도. 그때 이제 남는 이익이 여기 한 6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스루풋으로 분석한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런 출발 자체가 갭이 있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오차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측도 당연히.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냥 납품 단가로 비교를 한다면은 84만 1,932원짜리 견적을 대성산업이 어디 B2B 거래하는 거래처에 이 견적을 냈는데 계약은 84만 원에 많이 안 깎이고 됐다 그러면은 재고가 8% 증가하면은 6,631억 원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. 좀 깎이기도 하고 목표 이익보다는 좀 적게 나오죠.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런다면은 2%만 매출을 증가시키고 또 재고가 8%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8,568억 원 매출 일으켜서 영업이익은 한 84억 정도 날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. 그런데 스루프 쪽에서는 원재료 연동형으로 충분하다. 손익분기점으로 본다면은 영업이익을 68억 원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766억 원을 잡아서 이걸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유통업이니까 이제 마진율이 10%뿐이 못 먹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면은 8,412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은 그대로 어떤 이 납품이라고 봐서 84만 1,256원짜리 견적을 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? 84만 원에 원가 회계대로 계약이 되면은 5,486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? 마진율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. 그럼 판매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? 재고 그거를 이 비선형 함수로서의 이 재고 회전율 이거를 36회전 해보자. 4.5%만 증가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매출은 8.9%나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.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산해서 하면은 9,163억 원 매출을 일으켜서 128억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계획보다 89.5%더 영업을 이익을 더 낼 수 있다.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라 하는 얘기는 재고를 줄이면서도 회전율을 올린다 이거죠. 네. 그래서
그 결과가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매출이 8.9% 증가한다.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예측하는 게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. 대성산업도 이 돈을 좀 많이 버셔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조금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조그만 그 소기업 뭐 몇 명 안 되는 100명 이하도 안 되는 50명 이하도 안 되는 그 기업들의 연봉 수준밖에는 되지가 않죠. 대성산업이 조금 더 그 재계에서 올라서려고 하신다면은 좀 더 좀 월급도 좀 주면서 이렇게 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